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타이틀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붙여봤는데요.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오늘은 어떤 분? 저희가 또 대가들의 투자 전략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었잖아요. 오늘도 어떤 분인지. 예, 세계적인 궁금해지네요. 유튜버 레이 달리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굉장히 핫한 인물 레이먼드 달리오. 자, 어떤 예, 전략? 올웨더 전략. 예, 올웨더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사람은 일단 세계 최대의 헤지 펀드 중에 하나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CEO이자 예. 회장이기도 하고요. 또 이분이 주창하고 있는 올웨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아무 상관없이 수익을 일정하게 낼 수 있는 전략을 좀 개발했다. 이걸로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 최근 이제 유튜버가 되면서 조금 안 맞기 시작한 것도 있고 네. 특히 2020년 브리지워터 성과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약간 옛날보다는 퇴색됐지만 그래도 이분이 제창한 올웨더 전략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돼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전략 자체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름 자체가 올웨더. 그렇잖아요. 장명을 잘한 것 같아요. 올웨더. 장명. 예. 일단 이분은 경제는 순환하는데 그 순환에 나타나는 변화가 부채, 그러니까 빚을 많이 졌다가 펑 터지고 그게 다시 빚을 축소하고 다시 정상화됐다가 다시 빚을 지는 이런 과정에서 경기의 순환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는 늘 순환할 수밖에 없고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크게 네 가지의 자산군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경제 성장률이 기대보다 높을 때 좋은 자산이 있다. 네. 지금이죠. 주식, 회사채. 주식. 예. 예, 주식이나 회사채처럼 이렇게 기업들이 발행한 것들은 아무래도 경기가 시장의 예상보다 점점 좋아지고 특히 최근에 보면 IMF 경제 전망 이런 거 보면 계속 상향 조정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시기에는 이 주식이 좋다. 그러다 이제 두 번째, 인플레가 기대보다 높아지는 시기. 네네. 이제부터 펼쳐지는 것 네네.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기대보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높아지는 시기에 좋아지는 것은 물가연동국채, 팁스라고 하죠. 네. 그리고 원자재, 그리고 신흥국 자산, 한국 자산이죠.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좋았던 일은 다 끝나고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네. 이제 이런 때가 오겠죠. 그죠? 왜냐하면 인플레를 참지 못한 중앙은행님이 금리를 막 인상하고 긴축을 펼치면서 시작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물가가 좀 안정될 가능성도 생기고 정부가 긴축을 할 때는 채권이 왔다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이 디플레가 발생하는 시기. 네네. 이런 무서운 시기가 벌어지게 될 때는 채권도 좋지만 주식을 이제 서서히 사야 될 때가 된다. 왜? 경기를 부양할 테니까. 네. 이런 재밌는 채권들이나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탁견,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준 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올웨더 전략을 한국에 한번 카피해보자 네. 하고서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는 주식에 대해서 한 30%,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해서 또 한 40% 정도, 그리고 미국 장기 국채 선물 또는 골드, 그리고 원유 선물, 농산물 선물 이런 데다가 좀 다양하게 분산 투자함으로써 이 성과를 한번 복제해보자라고 만들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성과가 좋죠. 연두색, 녹색이네요. 예. 예. 그래서 안정적인 고성과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전략은 280%라는 고성과네요. 상당히 높은 성과를 예. 기록했고 연수익률이 6% 넘어요. 그리고 변동성은 13.9. 역시 요게 이제 좀 예일대 기금에서 나왔던 변동성에 비해서는 좀 높아요.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도 좀 넣고 금도 넣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같은 기간 코스피가 연평균 5%, 누적 190% 상승에 그친 데다가 변동성도 무려 29% 이르기 네. 때문에 코스피 인덱스 투자하는 것보다 분산 투자는 뭐든 좋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만 이제 스웬슨 전략에 비교하면 수익률은 좀 더 높은 대신 변동성도 컸다. 그리고 이 올웨더 전략에 또 그래도 좋은 점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네.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대 낙폭, 이게 이제 패닉 당시 수익률이 그래도 마이너스 20% 정도에서 막았다. 그러면 양호한 편이네요. 이게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아무래도 이게 이제 좀 이 원자재라든가 또는 채권 이런 데다가 좀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경제 위기의 시기에 상대적으로 스웬슨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올해 수익률은 안 좋다. 올해.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달러로 다 투자를 하니까. 예. 최근에 달러 약세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스웬슨은 그래도 이머징 투자도 하고 그러는 데 비해서
올웨더 전략은 오로지 그냥 미국 자산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 그럼 반대로 달러가 강세일 때는 훨씬 수익률이 좋을 그렇죠. 수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올웨더 전략이 나쁘지 않았던 예.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올웨더 전략이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매력은 참 있는데 약간 좀 환 문제들에서 약점이랄까 또는 변동성을 더 확대시키는 부분만 잘만 손본다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도 갖게 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레이먼드 달리오의 올웨더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홍 박사님이 우리 시장 참여자들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재밌는 콘텐츠 준비하실 것 같은데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이정민 아나운서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또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